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와, 곤란한 질문 하시죠. 예, 질문을 한 가지만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야, 지금 시간이 벌써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화냅니다. 아, 왜? 근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잠깐만 앉으세요. 네, 이거 잠시만요. 100분이 넘었습니다. 한쪽 정말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고 올해 결혼한 부부 10상 가운데 네. 한 쌍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슬람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또는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까지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간다 생각해요. 올해 작년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고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좀 병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에서 임금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루어지는데 이 시차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주 52시간제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제 조국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이렇게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니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정쟁화돼 있는 것이지 보수냐 진보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거든요.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입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건설 경기만큼 고용 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인다 할까 경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자리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이게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석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므로 송구
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래의 그 남북 관계의 상황이 도착 상태로 느껴지고 좀 이제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보면 70년간의 어떤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탈북민들은 다문화도 아닙니다.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냥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가 차별 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이런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이것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것이 무슨 다중살상무기, 광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20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의 이 젊은 층들의 어떤 기대에 전부 다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조국 장관 그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되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